자, 여러분, 공유결합 앞에서 개념을 다루었는데 계속해서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건요, 앞에서 이온결합했을 때 다루었던 거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이온결합할 때 다루었던 이 그래프 기억나나요? 우리가 노란색 그래프에 좀 주목해 볼게요. 노란색 그래프를 보면 이온 사이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에서 전체 에너지 변화이고요. 이때 이온 사이의 거리가 엄청 멀면 기준이 0이었어요. 여기는 지금 0이다, 그치? 0을 기준으로 이온 사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 어느 정도까지는 에너지가 안정해지다가 우물을 형성하고 다시 더 가까워지면 불안정해지는 거, 이 그래프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어디서 형성이 되냐 하면 바로 이 B지점, 에너지적으로 가장 낮은 B지점에서 결합이 형성이 되고, 이 B지점에서의 거리, 여기가 이온 결합 형성 거리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걸 선생님이 또 왜 하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상기시키고자 얘기를 한 거고요. 요거 유사하게 이제 공유결합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이고요. 공유결합이니까 이제는 이온의 결합이 아니죠. 무엇과 무엇 사이의 결합이죠? 맞아요. 원자와 원자이고요. 이때 원자는 이 비금속 원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 사이에 전자를 공유하여서 공유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자, 이렇게 공유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그때 두 원자 핵 간 거리가 먼 거부터 가까운 것까지 핵 간 거리가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그거에 따른 매번 에너지가 다른데, 에너지가 가장 어떤 지점에서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서 공유결합이 실제로 형성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가 가장 낮다는 말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맞아요. 가장 물질이 안정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연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다는 건 안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이온 결합과 마찬가지로 공유 결합도 두 원자 핵 간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 변화가 있을 때 그 에너지가 가장 낮아서 안정할 때 그때 공유 결합이 그 거리에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모양이 이온 결합할 때랑 굉장히 닮아 있죠. 자, 가로축은요, 비금속 원자와 원자 핵 간 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로축은 에너지입니다. 단위는 각각 피코미터, 그리고 에너지는 킬로줄 퍼 몰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각각 지점이 있어요. A 지점, B 지점, C, D 지점이 있는데 먼저 A 지점을 한번 볼게요. A 지점은 거의 에너지가 0인 지점이에요. 이렇게 쭉 여기 연장선으로 쭉 간다고 A 지점을 생각했을 때 두 원자가 여기서 지금 수소를 기준으로 예를 들었어요. 수소 원자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수소 원자 사이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못하죠. 따라서 이때는 에너지가 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0이라는 에너지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조금 더 가까워졌어. B 지점을 한번 볼게요. 두 원자 사이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면 이때 두 원자 사이에 어떤 힘이 우세하게 작용하냐면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해요. 자, 인력이 반발력보다 자, 반발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력이 더 우세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두 원자가 있는데 어떤 물질이 있어요. 물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서로 가까워지고자 하는 힘, 인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더 안정해지겠습니까? 가까워지고자 하는데 떨어뜨려. 그럼 불안정한 거죠. 가까워지고자 하는 힘이 있을 때 가까워지면
이 물질이 안정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인력이 우세한 구간에서는 서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낮아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죠. D지점에서는 왜 다시 에너지가 높아지느냐? 바로 핵과 핵 사이에 뭐가 크기 때문이다. 맞아요. 반발력이 크기 때문이고요. 인력도 존재하지만 인력보다 반발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엄청 가까운데, 두 원자가 가까운데 둘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고자 하는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더 가까워질수록 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땐 그 힘이 작용하는 대로 떨어뜨려 주는 게 훨씬 안정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떨어뜨려질수록 안정해지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이 CG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서 왼쪽에는 인력과 반발력 중에 반발력이 더 우세한 지역이다,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인력과 반발력 중에 인력이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구간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바로 C지점. C지점은 어떤 지점이다? 맞아요. 두 핵 사이에 인력과 반발력이 서로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균형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죠. 균형을 이루고요. 인력과 반발력이 같으니까 같은 말로 알짜 힘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짜 힘이 제로다. 두 원자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그때는 아무런 힘도 실제로 알짜적으로는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 결합이 형성이 되어서 H2 분자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때의 거리가 수소를 기준으로 수소 분자는 74피코미터에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 에너지적으로 가장 낮은 이 지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458kJ/몰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 충분히 이해를 잘 해두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유결합 길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유결합 길이는 아까 수소 분자를 기준으로 얼마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숫자 기억하죠, 여러분? 74피코미터가 수소 분자의 공유결합 길이에요. 자, 볼게요.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분자에서 두 원자 핵 사이의 거리, 우리가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고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어서 두 개가 공유결합으로 분자를 형성하고 있을 때 이때 핵과 핵 사이의 이만큼의 거리가 수소를 기준으로 74피코미터라는 얘기고 이것을 공유결합 길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가까우면 반발력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보다 더 멀면 인력 때문에 불안하다. 이때가 제일 안정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새롭게 또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결합 에너지예요. 결합 에너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수소 원자가 있고요. 수소 분자가 있어요. 뭐가 더 안정하죠? 수소 분자가 더 안정하죠. 그러면 우리 자연에서는 수소가 원자로 존재할까요? 분자로 존재할까요? 맞아요. 안정한 분자로 존재해요. 그게 바로 수소 기체죠. 우리 공기 중에도 있는 우리 실험할 때 퍽 소리 나는 그 수소 기체, 가연성이 있는 수소 기체입니다. H2 분자요. 그러니까요. 그 분자가 우리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안정한 형태의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기억하면서 결합 에너지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결합 에너지는요. 기체 상태 분자 1몰에서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을 어떻게 할 때 필요한 에너지다.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자,
결합 에너지가 결합을 형성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고요.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다. 네, 계속해서 볼게요. 결합이 원래 분자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공유 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정한 상태에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좀 더 불안정한 상태로 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결합 에너지라는 것은 공유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다라는 거고요. 공유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 공유 결합이 강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소 분자를 기준으로 수소 분자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맞아요. 485였나요? 485 kJ/몰이 수소 분자의 결합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